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통화 옵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통화 옵션. 자, 그런데 이제 이 통화 옵션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통화 옵션.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 이번 시간에 이제 통화 옵션을 하는데 이 통화 옵션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응용 문제 하나를, 그죠? 그래서 그 swap rate에 대한 응용 문제 하나를 풀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통화 옵션 하고요. 통화 옵션 조금 이따 하고 이제 우선 이제 기출 문제를 하나를 보면 우리가 선물 계약 체결을 위해서 주구례은행에 선물 조회했더니 6개월 선물함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6개월 선물한 outright 환율. 그래서 outright 환율은 얼마인가? 6개월짜리 6개월 선물한 6개월 선물한 outright. 그래서 outright 자, outright 환율. 자, 6개월 선물한 outright 환율은 이렇게 요게 이제 묻는 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선물한 아웃라이트를 갖다가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클럼지하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 더 꺼야 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나누면 이게 이제 비드가 되겠고, 그죠? 비드라는 것은 사자, 그 다음에 여기 오프 팔자, 그죠? 자, 그래서 비드하고 오프가 되고 여기에 우리가 $1, 그죠? 원하고 달러가, 자, $1가 우리가 955다. 자, $1를 했을 때 955. 자, 요 비드하고 오프는 어디 관점입니까? 요거는 파는 사람 관점입니다. 파는 사람. 그래서 요건 은행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비드라는 것은 은행이 달러를, 그죠? 달러를 일반인한테 살 때는 955원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달러를 일반인한테 팔 때는 958원에 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958원에 판다. 당연히 매입과 매도 사이에 갭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은행이 갖는 일종의 프리미엄으로서 은행이 갖는 이득이 되겠죠. 그죠? 수수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득이 되겠죠. 자, 그런데 6개월짜리 swap rate가,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swap rate가 자, swap rate 여기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6개월 후에 이제 swap rate라는 것은 6개월 후의 가격과 지금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210. 그 다음에 여기는 18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swap rate라는 것은 뭘 swap rate랍니까? 선물함에서 현물안을 뺀 것을
swap rate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에서는 선물한 가격을 여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시를 하지 않습니다. 선물한이 얼마다, 현물한이 얼마고 선물한이 얼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swap rate를 통해서 차이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outrate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바로 표시하는 액면 그대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outrate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서는 이제 이 액면 그대로 표시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위에서 현물안에서 보듯이 항상 사는 것, 즉 은행이 매입한 것은 은행이 매도한 것보다 가격이 낮아야지 그 차가 생기죠. 그쵸? 그 차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경우에 은행이 이득이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 6개월 후에 swap rate를 보면 6개월 후에 선물한과 그 다음에 현물한의 차이, 그죠? 현물한의 차이가 이제 swap rate라고 했습니다. 현물한은 지금 거래해야 되는 환율을 이야기하죠. 현물한 차이. 자, 요게 이제 swap rate라고 했죠. swap rate라고 했는데, 자, 요게 swap rate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swap rate가 지금 공교롭게도 여기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210으로 되어 있습니다. swap rate가 210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210이란 것은 사실은 뭐보다 큽니까? 매도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은 이 swap rate가 크다는 이야기는 어디 부분에서 매입 부분에서 swap rate가 매도 부분에 크다는 것은 요거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요것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됩니다. 그죠? 이치에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뭡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swap rate를 구할 때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swap rate가 매도 부분이 클 때는, 즉 요 두 개 봤을 때 매입 부분이 컸을 때는 $1, 즉 여기 있는 현물안에다가 그러면 매도 부분이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도 부분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물안에다가 이 swap rate를 모두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어떻게 되냐면은 955에다가 얼마를 빼냐면, 자, 근데 이거 210으로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210을 100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10이 되는 거죠. 요 단위는 끝 단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210 단위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제 원으로 바꾸면은 100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단위로 지금 표시가 된 거기 때문에 100을 나누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요게 이제 비드, 즉 매입의 어떤 6개월 outright 환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다시 958, 그죠? 98에다가 똑같이 여기도 100을 나누면 1.80을 갖다가 빼게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950 그 다음에 자, 950 2.90이 되고요. 자, 이건 950 2.9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956.2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즉 결국 요거는 우리가 오프고 요거는 비드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비교되냐 보세요. 자, 여기는 이렇게 했을 때 원래 6개월 swap rate는 원래가 비드가 컸지만 이걸 out rate로 바꾸었을 때 이걸 조정함으로써, 그죠? 조정했을 때 요거는 자, 보세요. 비드가 뭐보다 작아집니까? 오프보다 실질적인 out rate 환율, 즉 선물 환율이 작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낮은 금액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판다는 이치가 맞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웃레이트 확률은 이렇게 돼서 결국은 비드가 오프보다 크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오프가 비드보다 커지는 거죠. 그죠? 오프가 비드보다 커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판다라는 이치가 맞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요게 비드가 오프보다 크죠. 그래서 요거는 하이로우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하이로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하이로우일 때는 swap rate 하자. 요때 앞은 우리가 비드를 이야기하고 요거는 오프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이제 swap rate 환율을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wap rate 환율이 앞에 것은 비드고 뒤에 것은 오프다. 비드는 그러면 누구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제 환율을 갖다가 파는 입장, 그죠? 제공하는 입장인 은행의 입장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 달러를 갖다가 자기들이 비드 매입할 때는 요 금액을,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요 금액을. 근데 매입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이 뭐죠? 매입 금액은 매도 금액보다 낮아야 되죠. 그런데 swap rate가 high, low 이렇게 swap rate의 어떤 swap rate는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물과 선물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높고 이게 낮아 버리면은 우리가 높게 사서 어떻게 되죠? 낮은 가격에 파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상 비즈니스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 로일 경우에는 swap rate가 이때는 원 현물에다가 swap rate를 어떻게 한다고요? 빼야 된다는 거죠. 빼야지만 비드 쪽의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죠? 낮아지고 오퍼 쪽의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swap rate, 즉 비드와 오퍼의 원칙을 조절한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묻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swap rate를 가지고 out rate 가격을 나타내라 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원칙을 생각합니다. 그 원칙은 일단은 비드의 swap rate는, 즉 비드는 가격을 싸게 구입해서 달러를 그 다음에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지만 그게 그 가격 차가 결국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차가 결국 그것이 이제 은행의 수수료가 돼서 은행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비드 가격이 항상 오퍼 가격보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swap rate도 비드 가격이 오퍼 가격보다 낮아야 되는데 만약에 swap rate가 비드가 하이고 오프가 로일 경우에는 선물 가격에서 swap rate 가격을 빼줘서 비드의 뭡니까? swap rate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종국적으로
선물의 표시 가격인 아웃레이트가 어떻게 되죠? 아웃레이트가 떨어지고 비드가 떨어지고 오프가 올라가는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묻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swap rate 부분을 한 번 더 그죠?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더 그죠? 뭐 좀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통화 옵션, 그죠? 통화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자, 통화 옵션이다. 자, 통화 옵션이라는 것은 아까 통화 선물하고 조금 틀리는데, 통화 옵션은 옵션 선물은 이제 만기일까지 가잖아요. 만기일 전에는 뭐 결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옵션은 만기일 전에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이제 옵션은 그래서 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선택이다. 행사의 선택이다. 자, 행사의 선택이라는 것은 옵션 만기일에 가서 또는 옵션 만기일 전에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는 포기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통화 옵션이라 하고, 통화 옵션도 마찬가지로 환위험 리스크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환위험 리스크의 하나의 방법이다. 환위험 관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위험 관리의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통화 이제 옵션을 그죠?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통화 선물, 통화 옵션, 그 다음에 통화 스왑, 그 다음에 선물한 거래, 그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정해 보면 환위험 관리에는 선물한 있고요. 선물한,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통화 스왑, 그죠? 통화 스왑. 그 다음에 통화 선물이 또 있었죠? 통화 선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통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뭐 하나 든다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그죠? 단기 금융시장을 이용한 그죠? 이거는 이쪽에 해야 되겠네요. 단기 금융시장.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 제가 써버렸네요. 자, 단기 금융시장이 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환위험 관리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쭉 이렇게 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업의 대외적 관리 비법적 환리스크 관리를 보면 선물환이라는 것은 이제 포워드 트랜잭션이라고 한다 했죠. 일종의 해칭이라고 했습니다.
은행과 환리스크 커버하기 위해서 거래합니다. 그죠? 일반인들이 은행과 한다, 은행과 하는 거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칭이란 것이 결국은 당사자 사이에 뭘 합니까? 어떻게 이제 외환 거래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를, 그죠? 그래서 계약일에 약정하고 결제일 사이에서 결제일에 결제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스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들, 그죠? 수수료가 크니까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통화 스왑이란 것은 결국은 서로 간에 이제 서로의 어떤 통화를 맡겨두고 일정 기간 후에 이것을 다시 되갚으면서 자신의 통화를 찾아오는 거죠. 맡겨둔 거. 그때 이제 이자하고 같이 정산하는 경우, 그죠? 일정 시점에 상호 교환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것도 사실 통화 스왑도 마지막에 이제 선물 환원과 같이 우리가 스왑 레이트를 정해 놓는 거죠. 스왑 레이트를 정해 놓고 하는데, 이 스왑 레이트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보기는커녕 상대방의 어떤 이자를 더 높여줌으로써 자기의 원금에서 원금 상환에서 일정 부분을 까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5%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1.73% 되고 우리가 1.2%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금리 5%, 우리 금리 3%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각각이 한 국가에서 통화를 신청을 하겠죠, 그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다시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 통화 스왑을 갖다가 한번 봅시다. 자, 통화 스왑은 선물환보다는 훨씬 수수료라든지 여러가지 비용이 적습니다. 통화 스왑은 이제 원화를 각자의 통화를 맡기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원화가 있죠. 원화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원죠. 원.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일정 기간 이제 US 달러. 즉, 미국에다가, 미국에 이제 US 달러를 10만 불. 자, 10만 불 스왑을 했다. 10만 불 스왑을 하면 우리가 10만 불에 해당하는 약 1억 원 정도. 미국에다가 디포짓을 시키죠. 자, 디포짓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10만 불 빌려옵니다. 10만 불 빌려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에 얼마로 이걸 갖다가 교환할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고 우리는 10만 불 돌려주고 그 다음에 1억 원을 가져옵니다. 그죠? 10만 불 가져오고 돌려주고 자, 1억 원을 가져오는데 근데 우리가 각자가 통화를 갖고 있을 때는 이 통화를 각자가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미국은 우리한테 10만 불을 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이용했을 때 5%의 이자를 받는다고 합시다. 자기 나라에서. 그럼 우리가 10만 불을 빌려왔을 때는 당연히 이 5%에 대한 이자를 치주는 게 맞죠. 그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1억 원을 맡겼기 때문에 1억 원도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렇게 통화 스왑을 하지 않고 두면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이자가 3%라고 합시다. 그럼 미국 역시 이 3%를 나중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했다고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10만 불을 이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 3%를 갖다가 미국도 서로서로 줍니다. 그죠? 서로서로 정산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정산을 할 때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스왑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이 통화 스왑도 서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자가 서로가 맞고 이득이 나고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지, 그죠? 선물환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맞아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죠. 조건이 안 맞으면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 신청을 한 사람들이 야 통화 수합하자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이게 아무래도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여러가지 좀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소외한 을의 위치입니다.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자,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한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US 달러를 빌려올 때 미국의 5%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우리는 3%의 어떤 이득을 받는데 이 3% 자체도 받지 않고 마이너스 1%를 받는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자는 플러스가 돼야 돈을 받는 건데 마이너스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은 원금에서 이자만큼을 덜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원금이죠? 우리가 10만 불을 돌려주고 1억 원을 받아올 때 이 1억 원 다 안 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 이자만큼 1%만큼 더 까서 받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원금에 대해서도 더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급하게 빌려야 되니까 이자는 훨씬 더 많이 주겠다. 우리 원금을 나중에 돌려줄 때 적게 줘도 그 이자만큼 적게 줘도 좋다. 이런 이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swap rate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swap rate, 그죠? 그래서 선물과 현물 사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 선물과 현물 사이의 차이는 금리입니다. 각 나라의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금리, 그죠? 금리. 근데 이 금리가 결국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금리 부분의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swap rate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통화 선물이 있었거죠. 그죠? 그래서 통화 선물은 마찬가지죠. 선물인데 여기 일정 시점에서 약정 가격으로 매입 매도하기로 한 금융 상품의 일종이죠. 그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통화 수합, 통화 선물, 그 다음에 선물한, 그죠? 그 다음에 통화 옵션이다. 그래서 통화 옵션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통화 옵션은 그럼 무엇이냐? 통화 수합은 서로 돈 갖다 놓고 하고 통화 선물은 미리, 그죠? 그걸 이제 통화에 대해서 통화 선물은 이제 미리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했죠. 근데 통화 선물하고 선물 하나하고의 차이는 우리가 했죠. 통화 선물은 선물하고의 차이는 장내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차이가 바로 그 내용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화 선물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고객과의 어떤 개별적인 계약으로서 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통화 선물은 정형화된 계약입니다. 선물하고 계약의 금액 뭐 이런 것들이 딱딱딱 어느 단위별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래 정산일도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1일 베이스로 데일리 베이스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하는 만기로 하는 거죠. 그죠? 만기일에 하는 거고, 이거는 매일 1일 계약으로 하고, 또는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장내 매장에서 뭐 정산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통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 불이행이 있을 수 있지만, 선물 통화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증거금을 일단 넣어놓고, 그죠? 그래서 그 증거금에서 거래를 하고, 청산을 하고, 하는 이제 중간에 청산소, 즉, 선물 거래소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통화 옵션입니다. 커런시 옵션인데요. 이제 커런시 옵션은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자, 차이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커런시 옵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화 옵션은 즉 행사를 할 수도 있고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옵션은요. 자, 그래서 통화 옵션에서는 우리가 행사 가격이 있습니다. 행사 가격. 자,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라는 것은 자, 자기가 팔거나 살거나 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죠. 그래서 미래에 팔거나 미래에 사거나 사자 또는 미래에 팔자의 기준 가격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사자 할 때의 가격을 콜 옵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팔자 할 때 우리는 요거를 풋 옵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우리가 그쵸? 풋 옵션 또는 콜 옵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특정 시점에 얼마에 사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풋 옵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미리 특정 시점에 얼마에 팔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풋 옵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옵션이라고 하고 이때 정해놓은 가격을 우리가 행사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에 살 것인가를 정해놓은 가격, 얼마에 팔자고 정해놓은 가격을 무슨 가격? 행사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점에 실제 가격을 우리가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 가격은 실제 만기일의 어떤 그 가격, 즉 환율 이것을 우리가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 가격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격을 우리가 뭐냐면 그거는 기초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자산. 자, 그런 용어들이 있죠. 일단 그래서 이제 콜 옵션은 옵션 매수자가 자, 옵션 매도자로부터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이전도 괜찮습니다. 옵션 계약상 매매의 대상이 되는 그죠? 매매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그 당시에 이제 금액을 이야기하겠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죠? 기초자산 가격 그죠? 자,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어떻게 한다? 그 기초자산은 이제 지금 단계의 자산을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초자산. 지금 환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은 만기일의 환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이란 것은 만기일 행사.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은 만기일의 이제 살 수 있는 그 가격, 만기일에 약정한 가격을 한다. 그래서 만기일에 약정한 가격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자산이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죠? 1000원이다. 그러면 예를 듭시다. 뭐 50만원이라 합시다. 50만원. 자, 요거 이제 이해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격이 50만원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좀 예를 들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50만원인데, 50만원인데, 이 50만원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갖다가 환율보다는 주식이라고 합시다. 주식을. 지금 50만원입니다. 그럼 이 50만원은 기초자산이 5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5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콜 옵션을 합니다. 콜 옵션을 하고, 자, 그럼 콜 옵션을 얼마에 했냐? 콜 옵션이라고 해서는 얼마에 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콜 옵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콜 옵션을 한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콜 옵션을 하기 위한 프리미엄, 즉 5만원을 갖다가 프리미엄으로 자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프리미엄 5만원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5만원을,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후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요 6개월 후에, 요게 이제 4만, 기초자산 6개월, 이제 45,000원에 사겠다. 45만원이라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행사 가격입니다. 자, 45만원에 이걸 구입하겠다라고 이제 약정을 하고, 이러한 약정을 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갖다가 5만원을 갖다가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당. 그죠? 하나당 5만원을 했다. 그래서 이제 5만원, 프리미엄 5만원으로 매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요건 수수료입니다. 프리미엄 수수료. 요거는 거래를 하든 안 하든, 요거는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입을 했다고 합시다. 약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때 우리는, 이 옵션에 대한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를 판단해야 됩니다. 뭘 판단한다고요? 옵션에 대한 내재 가치. 자, 내재 가치와 요거는 시간 가치입니다. 자, 그럼 내재 가치는 뭐고 시간 가치는 뭐냐? 이 내재 가치는 현재 만기일의 이득입니다. 실제 이득. 자, 그럼 시간 가치는 뭐냐? 요거는 미래에 대한 이득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48만원이라고 정정을 합시다. 조금 예를 현실적으로 들기 위해서.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 이렇게 됐었다 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기초자산이 이제 50만원이잖아요. 자, 50만원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5만원을 갖다가, 자, 50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이 산 사람의 손익분기점은 지금 이제 48만원에 샀습니다. 그죠? 샀는데 주당 얼마? 48만원에 사기 위해서 주당 5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했죠. 그러면은 48만원에다가 지금 48만원입니다. 그죠?
자, 48만원에 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만원을 갖다가 각 주당 5만원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 가장 기본이 되는 원가는 53만원이 되겠죠. 그죠? 53만원이 이 사람 본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3만원 이상은 돼야지 이 사람이 이득을 내죠. 그래서 이 53만원을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본전에서 이득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손익분기점이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내재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재 가치는 이제 지금 프리미엄을 행사했을 때의 가치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50만원인데 지금 48만원에 이거를 살 수 있는 프리미엄을 행사했기 때문에 내재 가치는 결국 얼마죠? 2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내재 가치는 우리가 2만원이 되겠죠. 그죠? 2만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가치는요. 시간 가치는 결국은 미래에 이 주가가 올랐을 때의 가치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미래의 주가가 올랐을 때의 가치를 우리가 시간 가치라 하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경우는 지금 5만원을 줬기 때문에 프리미엄 수수료를 5만원을 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지금 얼마입니까? 손익분기점이 53만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3만원이고 지금은 5만원이니까 못해도 3만원 정도, 그죠? 4만원 정도가 더 오른다고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시간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간의 이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결국은 이제 현재 손익은 2만원은 보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53만원이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되니까, 그죠? 53만원이 됐을 때 손익분기점이 되니까 현재 손익은 마이너스 3만원이 손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주식에서의 옵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옵션에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재산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원입니다. 1000원이라 합시다. 1000원. 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1100원에 행사가격 살 수 있는 우리가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렇게 합시다. 콜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을 약정했다. 자, 콜옵션을 행사하는 옵션 가격, 그러니까 자기가 11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1달러를 1100원에 살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죠? 콜옵션을 행사했다는 것은 1100원에 1달러를 사겠다는 약정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1100원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만기일, 그죠? 옵션 만기일이 있겠죠? 그러면 뭐 한 3개월 정도에 대해서, 가격이 이제 1200원이 됐다고 합시다. 1200원이 됐다. 이걸 갖다가 우리 소유하게 하는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시장 가치라고 하죠. 자, 그러면 1200원이 됐다면은 이 1200원을 얼마에 구입을 할 수 있나요? 1100원에 콜 옵션을 했죠. 11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1100원에 살 수 있는 우리가 약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재 가치라는 것은 지금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이야기하죠. 내재 가치는 옵션 행사로서 얻는 이득이죠.
옵션 행사로 얻는 이득. 자, 옵션 행사로서 얻는 이득은 바로 얼마죠? 100원이 되죠. 100원이 바로 여기는 내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재 가치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이거하고 같지요? 이거 같지? 자, 행사 가격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사 가격은 얼마죠? 자, 행사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작은 거죠. 시장 가격, 특정 시점의 시장 가격. 자, 시장 가격이, 자, 지금 시장 가격은 특정 시점에서의 가격이죠. 행사 가격, 옵션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가격, 사기로 약정한 가격. 행사 가격이죠. 행사 가격보다 이게 큰 경우에는 우리 요걸 갖다가, 영어로서 이제 in the money. 그래서 내재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갖다가는 in the money. 자, 이걸 다른 말로는 내재 가격이다. 내재 가격은 행사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가격이죠. 내재 가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행사 가격이 1100원이고 자, 시장 가격이 1200원입니다. 자,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요것이 이제 콜 옵션일 때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역으로 풋 옵션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조건에서 풋 옵션이 됐을 때는 이건 내재 가격이 되는가 한번 봅시다. 풋 옵션이 됐을 때는 자, 풋 옵션이 됐을 때는 어떠냐? 똑같은 조건인데도 풋 옵션이 되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0원입니다. 시장 가격이 1200원이다. 여기 시장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이 1200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행사 가격이 1100원입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콜 옵션을 했죠. 콜 옵션을 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콜 옵션을 하면 이걸 팔자는 거기 때문에 사자는 거기 때문에 1200원짜리를 1100원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1200 짜리, 그죠? 를 얼마에 산다는 거죠? 1100원. 1100원에 구입한다는 거죠. 그죠? 1200원짜리를 1100원에 구입한다는 거죠. 자, 1200원짜리를 1100원에 구입한다는 거니까 결국은 내재 가격, 즉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100원이 됩니다. 100원이 그죠? 이게 이제 내재 가격이 되겠죠. 자, 이 내재 가격을 다른 말로는 뭐냐면 in the money다. ITM입니다. in the money. 이걸 우리가 ITM이라 했다. 자, 근데 역으로 콜 옵션이 아닌 풋 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풋 옵션. 자, 풋 옵션에서는 이걸 파는 거죠. 판다. 풋 옵션 반대로 파는 거죠. 그럼 판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지금 1200원인데 1달러당 이걸 1100원에 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200원에 팔아도 되는데 1100원에 팔 수밖에 없다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 뭡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는 100원이 손해입니다. 그죠? 지금 1200원에 팔 수 있는데 1100원에 팔기로 약속이기 때문에 상대는 1100원에 밖에 안 사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위 이야기하는 외가격이다 이렇게 합니다. 외가격. 외가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같아지면 그는 등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가격이다. 외가격은 이제 손해를 봤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손해를 봤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외가격, 내가격, 이제 행사가격에서, 우리가 외가격, 등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죠. 그죠? 그래서 이득이 내는,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이득이 나는 가격을, 이득이 나는 무슨 가격? 시장 가격을 우리가 내가격이라 하고,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이득이 아니라 거의 뭐 아무 손실이나 또는 이득이 없는 가격을 등가격, 그죠? at the money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 행사 가격을 행사하면 손해가 나는 가격을 우리가 out of money, 그래서 외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을 결정한다. 자, 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옵션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재 가치, 행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 외재 가치, 그죠? 요걸 갖다가 합친 걸 이야기합니다. 외가격은 지금 가격이 아니라 일정 시간 후에 가치가 상승했을 때의 그 어떤 이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내재 가치는 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익을 보는 값이죠. 시간 가치는 미래에 대한 가치다. 즉 옵션 가격이 앞으로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가치를 갖다가 우리는 외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격을 이제 진행했을 때의 가격을 우리가 외가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옵션 문제를 풀어보면요. 옵션 문제를 풀어보면 프리미엄의 기출 응용이다. 그래서 기출 응용 예제를 보면 프리미엄, 그래서 옵션 가격을 이제 한번 봅시다. 그죠? 그래서 자, 옵션 가격이란 것은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가치의 합이라고 이야기했죠. 옵션 가격은 그 두 개의 가치의 합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재 가치와 외가격, 그 다음에 등가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격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득을 보는 값이고, 시간 가치는 미래에 대한 가치, 즉 옵션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때의 가치, 즉 기대치를 이야기합니다. 외재 가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외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은 결국 옵션 즉 뭐냐면 옵션 가격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옵션 가격의 어떤 예제를 한번 보죠. 옵션 가격 예제.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USD하고 이제 환율, 한국돈, KRW 환율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지냐면 1100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가격이,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자, 행사 가격이 1150원이다. 자, 뭐일 때? 그래서 이제 콜 옵션일 때, 여기 콜일 때는 프리미엄이, 이제 전거금이 80원. 자, 요게 이제 풋일 때는 전거금이 100원이다. 자, 해서 똑같이 1150원일 때, 자, 요런 조건이다. 요때 우리가 바로, 콜옵션의 시간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의 시간 가치하고, 자, 그 다음에 풋 옵션의 시간 가치, 그죠? 자, 콜 옵션 시간 가치하고 풋 옵션 시간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봐서 알게 뭐냐. 자, 보세요. 시간 가치는 외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외가격. 즉,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상승할 때의 가치를 이야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 봅시다. 콜은 80원입니다. 요게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요게 소위 이야기하는 전거금을 이야기합니다. 전거금. 자, 수수료죠. 수수료. 일단 이거는 이 전거금은 사든 안 사든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당 전거금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행사 가격이 이렇고 풋옵션 1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100원이죠. 그러면 1150원이다. 자, 보세요. 일단은 샀을 때 어떻게 사야 되냐면 1100원짜리를 1150원이나 주고 50원이나 더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득이 전혀 없죠. 이득이 없기 때문에 내 가격은 없는 겁니다. 자, 내 가격은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됩니다. 자, 내 가격은 제로. 자, 제로가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 보세요. 자, 풋옵션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죠. 이제 1100원인, 지금 이제 그 시장 가격이 1100원인데, 1150원에 팔 수 있으니까, 50원을 더 벌은 격이 되죠. 그래서 내 가격은 50원이 됩니다. 자, 내 가격은 50원이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행사 가격을 행사했을 때 얻는 이득을 내 가격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콜옵션은 일정 시점에 물건을 사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1100원인데, 이거를 1150원에 사겠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행사를 하지는 않겠죠, 실질적으로. 왜? 50원을 손해보면서 사니까 행사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행사를 안 하면 이제 뭐가 날아가죠? 소위 이야기하는 프리미엄 전거금이 날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사를 했을 때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기 때문에 내 가격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풋옵션은 특정한 시점에서 물건을 팔겠다는 약속이죠. 자, 그때 행사 가격은 얼마에 팔겠다는 것을 약정한 건데 1150원인데 실제 가격은 11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1100원인데 거래되고 있는데 자기는 그보다 더 높은 115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상대는 이걸 뭡니까? 1150원에 이 사람의 달러를 매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시중가보다 50원 높은 가격으로 팔게 될 수 있겠죠. 풋옵션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써 얻는 가격은 주당 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가격이 50원의 내 가격의 이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프리미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이때 이제 80원을 우리가 프리미엄이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시간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프리미엄. 자, 이 프리미엄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프리미엄을 준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 정도는 적어도 오른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죠? 이 정도라고 오른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80원을 우리가 더 프리미엄을 줬다는 것은 80원치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은 80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프리미엄 이제 50원만 이제 팔므로써 이득은 없고, 자, 프리미엄 앞으로 오를 가치만 이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풋옵션은 벌써 자기가 이제 앞으로 오를 가치를 100원을 갖다가 돈을 낸 거죠. 근데 그 이 100원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100원이 그러니까 앞에 뭡니까? 행사함으로써 50원을 벌었죠. 그 50원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제하고 나머지 향후에 오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 상태에서
이제 손해보는 것은 결국 얼마죠? 결국 50원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가격은 50원이 된다. 자, 왜? 50원은 어디 갔는데? 50원은 여기 보세요. 50원은 벌써 이쪽으로 와가지고 상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원래 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1050원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1050원에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요거는 행사해가지고는 50원이 남았고, 동시에 여기에서 어떻게 했죠? 여기에서 1100원, 그러니까 100원이 더 향후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50원은 벌써 이득으로 실현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미래에 남은 오를 가치는 50원이 남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외가격이 100원인데, 프리미엄 100원인데 50원은 벌써 실현을 해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50원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100원에서 시장 환율하고 행사 가격 환율 차이는 50원이 내재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는 50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5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의 시간 가치는 아까 50원이 되고요. 콜옵션의 시간 가치는 하나도 없었죠. 0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